너무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아주 조촐하게 그 수업설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알파 세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데이터 수업이라는 주제로 서울 역삼초등학교 이유림 선생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선생님 수업하시기 전에 저희 연구회에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서 연수 제안이 와서 그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이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연수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되게 좋았던 거는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이 되게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함께 하면서 더 힘이 나서 되게 즐겁게 연수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피드백은 우리 선생님들을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것처럼 좋은 피드백은 선생님들을 정말 신나게 해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막 더 나눠주고 싶고 막 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조촐하게 참여하신 선생님들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유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조촐하지 않고요. 저는 네, 너무 이미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제목은 뭔가 거창하게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새로운 교육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꾸린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데이터 수업은 세 개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제가 이제 AI 융합교육 지도한 공모전을 냈었는데 그 수업의 사실 문구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작년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어떻게 했는 소리가 점점 소리가 조금씩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네, 마이크가 갑자기 자동 조정이 되어 있었네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 사례 나눔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어떻게 작년부터 가장 큰 관심사였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을 했는지 그걸 조금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뭔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수업에 뭔가 조금의 활용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서울교대 지금 인공지능 과학융합 전공으로 석사과정 재학 중이고요.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지금 네 번째 적혀있는 AI 융합교육 수업 지도한 공모전에서 올 겨울에 낸 게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공모에 대한 선생님들께 그 수업이 조금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 3, 4학년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활동들이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모에 냈던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1번과 2번이 완전히 다른 별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거의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정도로 다른 사실 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조금 별개의
네, 사례 나눔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초기에 메타버스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많이들 이제 이거는 익숙한 그림이시죠. 게더타운에서 제가 저희 반의 모토입니다. 스스로 마음껏 매일 즐거운 스마일 교실이 저희 반의 모토인데요. 이렇게 스마일 교실을 꾸며놓고 아이들을 이 공간으로 초대를 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나 재밌는 융합 수업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한 3, 4지씩 구성을 해서 오늘은 국어 하는 날, 수학 하는 날, 사회 하는 날, 미술 하는 날 이렇게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초기에 메타버스 교실을 도입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상호작용에 하는 게 극복이었겠죠. 그러니까 줌에서 저희가 줌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 바둑판식의 사각형 네모 화면에 아이들의 얼굴만 보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은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서 수업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흥미와 동기가 뚝뚝 떨어졌겠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수를 들어봐도 2시간, 3시간 계속 줌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힘들었는데 당장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은 11살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 마음이 컸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에듀테크 도구나 조금 흥미있는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도 금방 흥미를 잃고 카메라 밖으로 사라지고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게더타운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한 반이야, 한 학급이야 이렇게 코로나19로 잃은 소속감과 공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실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전면 등교 수업이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막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이것저것 계획을 해서 아이들과 해보고 이런 걸 선생님들에게 나누고 사례 나눔을 하고 또 연수를 다녀보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매일매일 오는데 그럼 이 공간이 이제 필요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가상교실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연히 전면 등교 수업이 되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제 생각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모두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도 맞이하게 될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실에서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로서 이걸 분명히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텐데 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은 일단 시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일단 신체 활동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굳이 할 수 있는 걸 온라인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실에서 책상을 모아서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활동인데 그걸 굳이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해야 할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그러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애들에게 이제 뭔가 딱 이 공간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특성을 필요한 때에만 이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카드보드나 이런 이제 요즘에 이제 태블릿이나 크롬북 학교에 많이 제공되죠. 그래서 그 크롬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게 아이들에게는 미래기술 체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곧 진로기술과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의 이제 초창기 저희 반 메타버스 교실부터 하나씩 제가 어떤 수업들을 해왔는지 선생님들께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더 주셔도 되고요. 이 수업은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수업을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 반 교실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초창기에 제가 만들었던 조사학습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학습 아이들은 미술관 온라인 견학을 했는데요. 일단 잠시만요. 이게 동영상이 길어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사학습은 많은 선생님들의 예시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반 미술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지금 게더타운 화면 보이시죠? 동영상. 네,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각의 이 방에다가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이렇게 이게 감상샷이었어요. 그 감상 수행평가였는데 작가들의 정보를 이렇게 자세한 정보와 작품들을 다 넣어두고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각자의 속도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작가를 골라서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조사 학습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하나씩 작품을 관람해보고 작가 조사하기 활동도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이러한 장점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정선된 자료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작가 조사하기도 네이버 지식백과만 연동을 해두고 아이들에게 만약에 에릭 요한슨이면 에릭 요한슨의 홈페이지 그리고 에릭 요한슨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 이렇게만 다 넣어두어서 아이들이 교사가 제시한 작품을 먼저 보고 이상한 이제 다른 뭐 광고나 아니면 좀 선정적인 작품에 노출되지 않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넣어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초현실주의 작품이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이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데페이즈만 기법을 제가 이학습터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데페이즈만 기법과 초현실주의를 먼저 알아보고 학습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나가면 이렇게 학습지 완성해서 제출하는 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미술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때 이제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온라인 견학을 사실은 처음 목적은 온라인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그 속도가 모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끝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동영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 모마 여기 보시면은 모마와 루브르 그리고 구겐하임, 더멧 이렇게 해서 메트로폴리탄까지 그 미술관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360도 화면이나 가상 전시 공간 그리고 아니면은 그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면은 거기 스트릿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연동을 시켜놓고 아이들에게 직접 미술관에 들어가 봐라. 이 미술관에 들어가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연동을 해놨었는데 아이들은 이게 그렇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을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가 360도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누르면은 아이들이 이제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1층, 2층, 3층을 모두 이렇게 관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을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활동을 하나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지역별 특산물 조사 학습을 게더타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4학년 2학기에 아이들이 지역별 특산물을 막 조사하고 막 그런 예시 자료를 보는 게 있는데 동영상만 하기는 아쉽고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백지도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사실 이 그림은 어떤 동화백과가 다 있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글에서 다 이제 저작권을 밑에 표기를 하고 다운을 받아서 이 중에 제가 이제 이스터 에그처럼 여러 군데에다가 각각의 특산물을 이제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기사나 아니면 홈페이지,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백지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백지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제가 한 30개 정도 이스터에그를 넣어두었는데 이렇게 충주에 가서 충주를 X를 눌러보면 충주 사과의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충주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충주시가 제가 봤을 때 담당자가 진짜 센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게 사과 사세요를 사과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정치인이 나와서 음악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넣어두고 아이들과 지역별 특산물 조사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국어 맞춤법 활동을 4학년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맞춤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 받아쓰기 미로찾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와 작년에 메이커 학생 이제 강남서초 메이커 교육 교사 지원단을 했던 포이초 이현정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자기 번호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맞는 맞춤법을 따라서 가는 건데 틀리면은 자기 자리로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라 이게 달리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내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밑으로 이제 가보면 먼저 끝난 친구들은 밑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겟업타운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학 방탈출뿐만이 아니라 국어 맞춤법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먼저 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올해 제가 새롭게 시작한 활동인데요. 온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온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소차를 전하는 아이라는 책은 초등학교 5, 6학년 역사 동화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이 보부상의 아들인 한 아이가 피놀이에서 김천이 이렇게 피놀이에서 김천이 전봉준을 판다는 그런 서찰이 있어요. 그 서찰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전봉준에게 피놀이로 가지 마라. 피놀이로 가면 잡힌다. 요 서찰을 전하기 위해서 한성에서 출발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저 밑에 고부를 지나 순창까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공주 우금치 전투를 맞이하게 되고 이런 내용인데 아이와 함께 이 길을 떠나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도를 해야겠다. 물론 아이들하고 3D로 훨씬 더 이제 몰입감 있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한계가 있어서 겟업타운으로 제가 미리 이 지도를 깔아놓고 이 위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많은 동영상들 그리고 패들렛 주소들 그리고 과제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잘 몰라요. 중학생도 잘 모르죠. 고등학생도 잘 모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난 처음에는 민중공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항일운동으로 변했다. 요 정도는 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전봉준이 그 같은 동지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죽었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을 퀴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쓸 수 있게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청일전쟁에 대한 글의 페이지가 지금 동영상이 조금 끊기고 있는데요. 이게 용량이 커서 그런가 봐요. 미리 캠퍼스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한자 글자들을 알게 된 대가로 돈을 많이 잃었는데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어떤 글자인지를 읽기 위한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글자를 알려주겠다는 인물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패들렛에 쓰고 또 넘어가게 했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부분으로 오면은 아이들이 청일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뭔지를 또 제가 이제 글로 알려주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우금치 전투에 가면 우금치 전투에 관해서 이렇게 이 동영상이 지금 제대로 재성이 안 되는데요. 우금치 전투에 관해서 묘사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인데 아이들이 잘 모르고 휙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적어주고 동영상과 함께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성에서 했던 전주 화약도 넣어주고 애니메이션도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동학농민운동과 전봉준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막 쓰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상상 글쓰기였습니다. 만약에
전봉준이 녹두 장군이 피놀이로 가지 않고 경전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이 생각을 썼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패들렛에 쓰고 각각의 질문에 생각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이 저는 거의 그냥 여기 궤도에서 참관만 했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따라다니면서 이 활동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제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점이 게더타운에 그 패스워드 도어가 새로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이제 그 확장 기능으로 문의 비밀번호를 쓰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때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읽어야 했던 한자의 순서를 맞춰봐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애들이 잠시만. 빨리 나가라고 또 그러는구나. 저기 아저씨가. 어느 학교나 다르는 것 같아. 아,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시군요. 네. 그럼요. 네, 꼭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 한자를 맞춰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여기 와글와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명이 문을 열면 이게 10초 동안 문이 모두에게 열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 가지고 저는 한 명에게만 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어. 문을 여니까 갑자기 와 이러면서 거의 동방농민운동처럼 아이들이 어, 다 뛰쳐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3명만 저와 함께 3명만 남은 음.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막 아이들이 그 애는 거의 그거였어요. 거의 저희의 혁명처럼 문을 어, 열어주었는데 이거 이제 게더타운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사자 와니니도 많이 읽으시죠? 저는 푸른 사자 와니니로 어떤 활동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푸른 사자 선생님, 와니니 숲을 잠깐만. 네, 조금만 쉬시고, 선생님,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놓칠까 네, 질문해야 되는데, 네, 아까 그 지도에서 네. 이제 찾아갈 때 그 지도 바탕을 게드타운에서 네. 플로어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아, 이거는 사진, 사진으로 그냥 백그라운드에 사진을 바닥으로 깔고 제가 그 음, 위에 하나하나 이렇게 요소들을 오브젝트를 삽입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세계 지도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렇죠. 네. 방에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뭐 이탈리아, 또 이쪽에서 네. 오면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해도 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지 아니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가서 바닥으로 깔아도 되는구나. 그게 네. 궁금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고 저는 이제 푸른 사자 와니니는 네. 많이들 아시는 책인데요. 초원에서 이제 사바나에서 사자들이 사냥하고 그리고 사자들이 우정을 쌓고 사자들이 처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자들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게더타운에 기본적으로 있는 템플릿 숲을 활용해서 숲속 사이사이에 이제 와니니와 이 사자 친구들을 숨겨놓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방탈출처럼 퀴즈를 풀고 내용 확인을 하고 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점은 아이들끼리 이제 숨바꼭질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숲이 나무가 많으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저는 4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막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스쿨버스 저희 반 아이들은 메타버스를 스쿨버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메타버스가 좀 어렵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을 버스냐 뭐 무슨 버스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스쿨이랑 버스를 합쳐서 자기들끼리 스쿨버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 아이코그램을 처음 활용을 해봤는데요. 아이코그램은 조금 2D의 배경을 2.5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연수를 듣고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사이트인데 제가 채팅창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이코그램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디자인을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템플릿에 가면 겟더와 마찬가지로 정말 수많은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미로찾기, 약간 2.5D? 3D까지는 아니지만 미로찾기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스 같은 이런 마을, 시티 이런 템플릿도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건축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저희 학교 겟더타운을 한번 2.5D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 이제 스쿨버스 도서관은 제가 겟더타운 내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저희 학교가 이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이쪽에 놀이터가 있고 앞에 연못이 있어요. 서유진 선생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래옥잠을 키우는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그 교실이 나오는 거고요. 아이고 들어와 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면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겟더타운에 또 귀여운 기능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플랜터리 기능인데요. 이게 저희 반 텃밭입니다. 이게 겟더타운에서 이 식물에 물을 주는 식물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이 원래 교실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여기서도 키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좀 많이 자랐네요. 아이들이 물을 좀 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X키를 누르면 얘한테 물이 주게 되고요. 1시간에 한 번씩만 물이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다른 페이지에 가면은 막 꽃핀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꽃도 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을 하나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저희 학교 도서관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은 뭐 할지를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료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검색창을 아이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 그리고 어학사전, 네이버 사전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두었고요. 이거는 저희 반 온책 읽기를 하나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하나씩 방을 만들어 두려고 이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곳이고요. 일단은 이거 제가 패스워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완인이 방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학교 도서 검색 사이트를 바로 연동을 해둬서 여기서 X를 누르면 아이들이 지금 검색창이 잘못되어 있나 봐요. 이것만. 그래서 도서 검색 화면으로 우리 학교 도서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니까 간단하게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하러 이 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겟더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제가 맵 메이커를 열어서 이게 에디팅 맵 메이커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패들렛에 연동시켜서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희 반 를 구성을 해뒀고요. 아이코그램이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활용이 어렵지 않아서 아까 전에 이미정 선생님께서 실습위주 수업을 하면 참여가 높아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선생님들께 아이코그램 이거 활용해서 이렇게 학교 만드는 방법도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겟더타운도 이 방도 저는 이제 좀 3D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OX 화면을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OX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아이코그램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X도 막 이렇게 제 템플릿을 가보면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OX 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OX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교실도 3D로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나중에 공유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고 또 실습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던 메타버스 수업 예시들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2차 시입니다.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공모전에 냈던 알파 세대에 맞는 빵집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이게 바로 데이터와 AI 그리고 메타버스를 3차시 학습으로 융합을 해서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저와 그리고 제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동문 친구들 달금이와 지은이와 함께 했던 이화여대 AY 융합교육을 다니고 있는 동문 친구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3가지 학습입니다. 첫 번째 차시에는 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빵 판매 전략을 세우는 활동,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빵 추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엔트리에서 직접 구상하고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AI까지 만들었다면 엔트리는 2D잖아요. 3D 공간으로 넘어가서 메타버스 공간에 아이들이 직접 가상관집을 만들고 생생하게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앞선 메타버스 수업들은 제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2D지만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이었다면 이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블록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코스페이시스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공간을 빌드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차 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데이터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먼저 물어봤는데요. 11살 아이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거 와이파이, 엄마, 아빠, 휴대폰, 인터넷 맨날 없다. 이거 보이시나요? 맨날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면 휴대폰 데이터밖에 아이들은 정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인공지능을 시작할 때 데이터 도입부터 정말 힘들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데이터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빵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1차시 학습 목표였는데요. 데이터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앞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돈과 관련이 됐고 와이파이 말고 돈 나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란 데이툼, 자료의 복수 형태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문자, 숫자, 날짜, 형식, 그리고 이미지 등등한 모든 것이 데이터에 속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인터넷에 등장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들도 정말 무수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Which Face is Real 이라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과 진짜 얼굴, 가짜 얼굴을 이렇게 구분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 데이터의 힘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직접 얼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이 사이트 많이들 아시죠? 이 사이트에서 이제 빅데이터의 설명을 보여주고 빅데이터로 어떤 것들을 이 화면을 이 영상을 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빅데이터로 어떤 걸 알 수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대강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상품을 살지 알 수 있었고 누가 어떤 음악과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시간대별 교통체증도 알 수 있고 전염병이 확산하는 경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천해준다.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 아이들과 빵카드를 활용해서 취향 저격 이 빵 어때?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앞뒤로 총 18가지의 빵을 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빵을 3개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짝이 내가 좋아하는 빵을 보고 내가 좋아할 법한 빵을 다른 빵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짝이 좋아하는 빵 3개를 고르면 그 3가지를 보고 내가 짝에게 너 이 빵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추천해주는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빵을 추천해 줄 때 왜 그 친구도 내가 이 빵을 좋아할 것 같은지 그 친구가 왜 이 빵을 또 좋아할 것 같은지를 꼭 이유를 쓰게 했는데요. 저는 이때 아이들이 갑자기 등교 중지가 되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은이를 보면은 이 아이는 마늘빵과 소시지빵과 피자빵을 골랐습니다. 좋아하는 빵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이라는 친구가 고로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 짭짤한 맛이 나는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라고 이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정우가 이런 빵을 고르니까
이제 우현이가 소보로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해보더라고요. 그냥 네가 안 고른 빵 이게 아니고 왜 이 빵을 추천하는지를 써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빵을 추천해줬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들어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친구가 고른 빵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유사한 빵을 추천해주는 것이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이 고른 빵 사진을 참고해서 유사하게 추천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연이랑 동현이를 보면은 시연이 동현이는 원래도 둘이가 절친인데 좋아하는 빵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식빵과 슈크림빵을 좋아하는데 서로 소라빵이랑 도너츠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면 나랑 취향이 비슷하다. 그리고 시연이랑 좋아하는 빵이 두 개나 겹쳐서 시연이가 좋아하는 빵을 먹어보면 좋아할 듯이라고 하면서 이 소라빵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협력 필터거든요. 물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은 이런 이제 지도학습이 아니고 직접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추천을 알고리즘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서 데이터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케팅성 데이터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평상시에 나는 어떤 마케팅을 받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마케팅성에 활용이 되는지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족들과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장볼 보러 가면은 고기 옆에 쌈장이랑 쌈채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결국 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쌈채소도 함께 많이 사더라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출출해서 집 가는 길에 빵집에 들렀더니 도너츠와 꽈배기 같이 기름진 빵들이 입구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기름지고 조금 달달한 이런 빵들을 많이 찾더라 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마케팅을 한 것이죠. 빵집들이.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원할 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고등학생한테는 좀 쉬운 수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도입을 해줘도 금방 이제 데이터에서 조금 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활동으로 우리 빵집을 위한 데이터를 선별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나만의 빵집을 열어본다면 나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빵집에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이걸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AI를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AI 이제 엔트리 직접 AI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에 저희 반 4학년 아이들이었고 좀 애들이 많이 어려서 그런 활동까지는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통합 데이터 지도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를 구글 트렌드 등을 줌을 통해서 저랑 같이 충분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이 내 빵집에 활용할 데이터를 직접 골라봤어요. 그래서 남녀별 좋아하는 빵, 그리고 요일병을 좋아하는 빵, 그걸 직접 데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아이들이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직접 전략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는 빵을 택배로 판다. 그리고 매장에서 파는 빵이랑 온라인에서 파는 빵을 따로 만들어서 두 군데서 판다.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빵을 살 때 영양 성분을 많이 붓는 것 같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좋고 칼로리가 낮은 빵을 만들어서 팔 거다라는 이 정도로 쓰기만 해도 아이들의 이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직접 AI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2차 시는 스토리텔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빵집을 운영했더니 여러분의 빵집이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방문하는 손님의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의 인력만으로는 빵집을 운영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방문할 때 손님이 좋아하는 맛과 스타일을 말하면 우리 매장의 대표빵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유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수업 자체가 진로교육 주간에 했던 아이들의 진로교육의 일환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미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면 저는 분명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생활 속에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조금 쉽게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활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안내 로봇 본 기억을 이야기를 해보고 직접 빵 추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빵 추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전에 우리 빵집을 대표하는 대표빵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적은 단어들,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 빵집의 대표빵들의 특징에 맞게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아이들이 활동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빵집을 대표하는 빵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익개접빵, 뭐 술갓빵, 바다빵, 인절미빵 그리고 그 소개를 적고 나서 빵을 사러 온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할 것 같나요? 하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맛, 설탕 맛, 짭조름한 맛 등등등등등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우리 빵집의 대표 빵들의 특징에 맞게 익개접빵에 들어가는 단어, 바다빵에 들어가는 단어, 슈가빵에 들어가는 단어, 인절미빵에 들어가는 단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또 다른 모듬인데요. 소금빵, 뭐 크림치즈빵, 달고나빵, 촉촉, 뭐 크루아상빵 이렇게 이제 이 단어가 들리면 이 빵을 추천해야지라고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짠맛의 짠이라는 단어가 들리면은 빵을 바로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 개수와 말풍선 내용, 코딩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이렇게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분류 텍스트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지도학습으로 구름 크림빵을 추천해줄 때는 이런 데이터를 그리고 몽글몽글 찰빵을 추천해줄 때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단어들을 직접 넣었는데요. 그래서 빵 이름과 빵의 맛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소리를 넣고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엔트리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엔트리 화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화면이 물론 기본적인 배경은 아이들이 그 배경을 들어가서 배경을 깔고 또 오브젝트를 불러오고 할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전혀 그게 이제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그냥 리메이크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파일은 줬고요. 아이들이 인공지능 블록만 활용해서 그러니까 학습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해피베이커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오셔서 고객님의 취향을 알려주시면 저희 빵집 대표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장면 전환이 됩니다. 어떤 취향의 빵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맛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구름크림빵을 사세요. 어떤 취향의 빵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맛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크런치 갈릭해 빵을 사세요. 어떤 취향의 빵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맛을 말씀해주세요. 그럼 몽글몽글 찰빵을 사세요. 네, 이렇게 재생되는 요런 이제 AI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 시로 가서는 이제 3D 공간에 직접 가상빵집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저는 이게 진로교육 주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벤처 유튜브인데요. 중소벤처 기업부 유튜브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이 영상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동기유발을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월수입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그림 그리고 또 만화 보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직접 3D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제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을 동기 유발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해서 실감나는 가상 빵집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빵집을 직접 VR로 또 체험을 해보고 카드보드로 체험을 해보고 AR로도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코스페이시스는 선생님들도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로그인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교사가 이렇게 학급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학급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하나씩 줬던 거를 이렇게 모두 아이들 작품을 모아두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개의 계정이 있는 기본 계정을 유료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빵집 만들기를 가면 아이들이 모둠별로 만든 빵집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가면은 이게 이제 라이크 빵집입니다. 이 3D 지금 이 판 하나하나까지 아이들이 벽까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나무를 여기 넣고 자주 와야겠네. 그래서 어서 와 여기 빵 맛있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코딩으로 넣어두고요. 여기 코딩 블록에 가면은 이 코블록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스페이시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블록 코딩입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또 엔트리와 마찬가지로 바로 코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뭐 커피 향 가득 모카 짤빵, 쫀득쫀득 베이글 이런 것들을 직접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알파 세대가 맞구나 이런 걸 깨달을 정도로 아이들이 금방금방 원하는 걸 모두 만들어내더라고요. 소세지 빵이 코스페이시스에 오브젝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소세지빵 만들자 하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2차 시에 만들었던 그런 이제 크림빵들, 빵 이름들도 귀여운 이름들도 다 넣고 뭐 이 전략도 모두 있습니다. 잘 팔리는 이 달고나 머핀이 잘 팔려서 문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빅 버전을 놔뒀다 뭐 이런 것도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가기 전에 피자보다 맛있는 피자빵을 구매할 수 있게 뭐 여기 놔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 여자에게 절 터치해서 원하시는 빵을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여기 이제 뭐 입이 싱겁다, 아주 달달한 빵, 나는 고소한 빵이 좋아, 부드러운 맛이 좋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코스페이시스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엔트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데 코스페이시스에는 그냥 블록 코딩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은 직접 고르게 하자. 좋아하는 맛을 고르게 하자. 그러면 우리 빵을 추천해주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입이 싱겁다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입이 싱겁다를 하면은 뭐 이렇게 짬빵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달한 빵을, 부드러운 빵을 좋아해서 구름 프림빵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점원이 직접 입이 싱겁다를 누르면 소금빵을 추천해주네요. 그럼 이제 점원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제 마법의 성 케이크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모둠별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 모둠으로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4명의 모둠의 성입니다. 임김한 빵집에 가면 웨이팅을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웨이팅이 있는 모습도 아이들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강아지 여기 들어가 보면 안내원이 직접 이제 코딩을 통해서 안내원이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원을 누르면 우리 빵집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도 직접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계산은 뭐 여기서 해라 이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박스에다 돈을 넣어주세요. 해서 직접 여기 돈이 얼마입니다. 나오면 이 코딩도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페이시스 활동을 하고 나서 조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환경만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가 없으면 직접 만들고 코딩이 잘못되었을 때 실행을 해보면서 틀린 걸 바로바로 찾아내고 그러니까 교사의 굉장히 조금의 지도만 있으면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역량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살이었으니 분명히 그 이제 12살, 13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를 많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조금 많이 욕심을 내고 저 스스로 이제 자극제가 되어서 많은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했던 활동들이고요. 올해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저희 반 개더를 보여드렸는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린 AI 부가 저의 그 동아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태 전환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을 해서 아이들하고 직접 이제 지구를 돕는 AI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AI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연수와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 오늘 제 발표가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수업을 해보면 좋을지 더 업그레이드된 선생님들께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1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말이 좀 빠르고 많아졌죠. 그래서 앞에 이제 메타버스 수업 사례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료가 궁금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언제든지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강의 자료나 수업 PPT 이런 것들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선생님께서 너무 신선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또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도 올려주셨습니다. 황정원 선생님 뭐 좀 피드백이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애들이 막 이렇게 쭉 들어와서 쭉 찾아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아니 국어 시간이나 그 사회 과목이나 대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선생님 따라와 그러면 이제 쭉 따라와서 쭉 보고 피드백을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그 활동지도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드시고 그 참 저희도 그냥 그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잖아요.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아까 초두에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줌이나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쭉 가니까 애들이 답답해 하는데 한참 저기 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고 그 다른 모임인데 제가 이제 그 적정기술이라는 데서도 이제 이 계도를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손수 만들지 않고 이제 요즘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라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줘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뭐 영상도 이렇게 올려주고 쭉 했는데 오늘도 좀 이제 심원사원사 애들하고 한번 해 보니까 일단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막 그 영어로 나오고 쪼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안 와. 그래 갖고 이것도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활동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야 네가 쓰고 싶은 말 다 써 봐라."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 잘 쓰는 애들은 한 2 페이지 3 페이지 쫙 쓰고 어떤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정말 이게 수고가 많으셨고 잘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쉽게 수업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현경 선생님께서 정말 재밌게 수업하시면서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수업이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세요. 이렇게. 좋은 수업 나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감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선생님께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질문입니다. 열정, 네, 제가 제 생각에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가 욕심이 많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 요즘 많잖아요. 그 이제 셀럽 교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선생님들께서 막 책도 쓰시고 수업하시고 아이들과 깊이 이제 상호작용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되게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도 저 아이들만큼 할 수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도 진짜 예쁜데, 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반 아이들 진짜 똑똑하고 예쁜데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직접 알더라고요. 제가 뭔가 수업 준비가 잘 안 돼서 대충 했을 때와 뭔가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피드백도 다르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 고생했겠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그걸 얘기를 일주일 내내 할 정도로 저희 반 작년에 제가 메타버스를 처음 줌으로 막 3, 4개월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아이들과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다가 메타버스를 도입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겟업타운으로 막 초대를 하고 코스페이시스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에 저희 반 일주일에 2번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 올 때마다 안 된다고 지금 다시 스쿨버스로 가야 된다. 스쿨버스 수업을 열어달라. 근데 사실 겟업타운 하나 더 안 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괜히 그 의욕이 막 샘솟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뭐 해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사실 저의 자극제이자 동기 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연구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 유발입니다. 말고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훌륭한 수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지 그러니까 같은 수업을 했는데 같은 콘텐츠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지 못한 부분을 직접 고민하시고 또 나눈 상호작용하신 선생님들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이미정 선생님께서 진짜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수업이었어요. 네,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의 고민은 욕심인데 좋은 욕심이시니까, 그죠? 그 욕심이 학생들과 교육에서 이렇게 발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이 밝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 이야기하실 때 진짜 귀신 같은 아이들 이렇게 또 네, 맞아. 아이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또 많은 질문과 저도 잠깐 질문 좀. 아이고, 그럼 좋죠, 선생님. 네, 이유린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업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제가 그 4학년 그 반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들으면서 봤는데, 일단은, 되게 많은 플랫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냥 뭐 코딩에서는 엔트리부터 그 코스페이시스 안에 있는 뭐 코스페이시스, 그다음에 겟어타운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1차 시에는 이 플랫폼으로 이걸 했고 2차 시에는 이 플랫폼으로 뭐 빵을 만들었고 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의 이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차 시에 그게 이 플랫폼은 이렇게 여기로 가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 한 차 시에 그게 되는 건가요? 그 매뉴얼을 먼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4학년은 네,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선생님. 저 정확히 지금 무슨 질문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시작할 때. 이 수업은 제가 공모전에 내느라 그 공모전이 3차 시가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차시를 지금 한 차시씩을 만든 거예요. 네. 사실은 한 차시씩이 거의 4시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그나마 데이터 수업은 1시간 만에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조작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지만 쓰고 해서 1시간 뭐 블록
수업으로 이제 2시간 하면 충분히 되는데 엔트리나 코스페이시스는 저는 정말 충분히 갖고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엔트리도 아이들이 일단 1학기 때 코딩 수업을 들어서 그나마 그만큼 한 거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서 당연히 그 학습을 4가지로 분류를 하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블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하나하나 끌어다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은 그 블록 안에 넣는 그 대답 뭐 이런 이제 그 요소들을 딸깍 소리나게 넣어야 이 코딩이 돌아간다는 것도 잘 몰라요, 4학년은. 그래서 그냥 그 위에 얹어놓기만 하고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딸깍 소리 나는 거 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절대 3차시 수업은 아니고요. 저도 한 동아리 활동이 작년에 12차시였으니까 한 8차시는 네, 소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매뉴얼을 말씀. 익히고 튜토리얼을 하는 데만도 2시간을 맞아요. 해야지 1시간을 뭘 맞아요. 할까 정도인데 저도 지금 4학년에 대해 공감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코스페이시스랑 아까 그 뭐죠? 잠깐만요. 온책 읽기랑 네네. 연계해서 했던 그것들은 선생님이 그 하나하나 전국의 그 특산물 30개를 하나하나 그 유튜브 발굴해가지고 충주시에 그 유명한 공무원 컨텐츠 하나 갖다 놓고 또 강원도 오대산에 거기 갖다 놓고 하는 그 엄선하는 그 과정 자체도 선생님이 몇십 시간이 들었을 텐데 네, 그 맵을 짜놓고 4학년 아이들은 설명한 거를 하는 건 이게 딱 그 요소만 딱 하게끔 하려면 선생님이 그 제반 그 과정을 몇십 시간을 네 바로 이런 거요 했을 텐데 선생님 부장님도 하시면서 언제 이거를 네. 저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에게는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 인디스쿨이라는 아주 너무너무 소중하고 훌륭한 자산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 선생님들의 모든 수업 그러니까 계획들과 그리고 수업 자료들에 이미 많은 자료가 다 정선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감사하게 늘 댓글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를 쓰고 거기에 있는 어떤 동영상을 활용하셨지 어떤 기사를 활용하셨지 하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요. 오브젝트를 사실 설치하는 데는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배경을 직접 제가 뭘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이것도 그냥 밑에 백그라운드로 한 장을 깔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직접 링크만 다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서 이걸 만드는 데는 사실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이 오브젝트를 놓는 이제 조금 거기 익숙만 해지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올해 4학년이시면 제가 그냥 이 궤도 링크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 저희도 지금 5, 6학년에만 150대 정도 크롬북이 와 있고 3, 4학년은 전혀 못 쓰고 있는데 역삼초는 1인 1 크롬북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워낙 작아가지고 컴퓨터실 사용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 두 개가 있는데 아이들 코딩 수업을 한 반씩 다 돌려도 한 교실은 거의 항상 남아있을 정도로 조금 교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필요할 때 이제 실무사님한테 메시지 드리고 내려가서 활동하는 편입니다. 조금 학교가 작고 학급 수가 작고 학생 수가 적은 것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카드보드랑 AR도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VR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랑 맞닿으면서 그 대당 가격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거를 이 학생 쓰고 그다음에 저 학생 쓰고 이렇게 감염 위험 때문에 대수는 적은데 30명을 같이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 까서 뭐 방역하고 다음 친구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그 카드보드는 학생 수만큼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카드보드가 이 뭐라고 하죠? 그냥 박스 재질, 종이 재질로 된 카드보드는 네네. 멀티큐브랑 합쳐서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선생님. 1인당. 그래서 20개를 사도 학급비 6만 원이면 살 수 있어가지고 저는 동아리비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동아리비로 항상 매해 구매하는 편이고요. 카드보드, 근데 그것의 이제 단점은 일단은 휴대폰 기기를
이렇게 네, 내일 넣어서. 을 넣어서 아. 봐야 돼서 저는 그냥 휴대폰은 한 사람 거의 코스페시스 앱을 잘 깔아놓고 데이터 무제한인 아이들이 이제 데이터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니면 제가 핫스팟을 켜주고 그 아이 거를 모둠에서 하나씩만 씁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씩만 하고 모둠별 작품이기 때문에 카드보드는 개인 거를 썼어요. 그러면은 직접 이제 VR 보고 AR은 태블릿으로 이제 태블릿 대여는 자유롭게 되니까 학교에서 태블릿은 이제 태블릿으로 AR을 보고 VR은 직접 이제 애들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선생님 그 전 수업 차시 중에서 초반에 코딩 수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코딩 어떤 수업을 하셨어요? 엔트리? 네, 엔트리요. 엔트리 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그러니까 코드 가지고 와서 도장 찍기부터 합니다. 꽃잎 도장 찍어서 꽃 만들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공주교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 특강을 했는데 엔트리 활용한 수학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저는 수학 수업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순차 구조부터 반복 구조를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6학년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 작년에 4학년 아이들하고도 엔트리 도입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게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제 순차 구조를 활용한 정사각형 그려보고 반복 구조 활용한 정사각형 그려보고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순차 구조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제 이동하기 회전하기 이동하기 회전하기로 그림을 그리죠. 그럼 똑같은 거를 4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너무 길지 않아? 원래 인공지능은 길어지면 시간도 그러니까 작동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진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아이들은 바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하기를 넣어서 반복 구조를 배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는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삼각형일 때는 3번 반복해야 되고 또 직사각형은 2번, 4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들 수 있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다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N각형, 사각형, 4만 집어넣으면 사각형을 그려주고 오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 5만 그려주면 오각형을 그려주고 하는 걸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변수를 도입합니다. 변수는 이제 저장 공간이잖아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변수 블록을 소개를 해주고 변수를 넣으면 이 변수는 항상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는 대답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싶은 정답형 숫자를 입력해줘. 대답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도입합니다. 요게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함수까지는 초등학생 몰라도 되거든요. 인공지능 그 엔트리 블록에서. 근데 저는 이제 함수까지 좀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변수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미리 만들어두면 파이썬도 마찬가지잖아요. 텍스트 코딩에서도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다 불러다 쓰기 때문에 파이썬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긴 몇천 줄의 코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학교 정보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겹치는 자칫 선행학습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교육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엔트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는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6학년 애들하고만 사실 했고요. 아이들하고는 변수만 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은 갑자기 변수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는 되고요. 뭔가 이 선행학습의 기준이 정보 교과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기준이 뭔가 그러니까 이 코딩에서 과연 정말 선행 학습의 문제가 될까라는 사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이미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직접 그 엔트리에서 게임을 만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함수 블록이나 블록 코딩 쓰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제 못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코딩에서의 선행 학습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 얘기를 그때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과 배우지 않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수준차가 너무 심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과 시간에 코딩을 수업을 학습을 시키는 것 같고요. 학교들에서 그 소프트웨어 시수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로 코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만약에 협력 강사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역 정보와 비용이 예산이 강남구청에서 내려오면 그거를 거의 이제 코딩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과 수준차가 확실히 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정보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이시라고는 들었어요, 연구회에서. 근데 아, 그 선행학습할도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그 특성화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한 학기를 쭉 얘기해줘도 방학 끝나고 나면 또 다 모른다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해달라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외래 더 좋던데, 선생님이 이렇게 엔트리로 기본 변수 함수 다 이렇게 하면 그 기능을 애들이 이해하고 그걸 적용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하면 말을 길게 했는데, 아까 선생님 사회교과 그것도 있는데 미술관 거기에 네네. 그 모마하고 메타폴리스 그 뉴욕에 있는 그런 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은 제가 미술관에 조금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모마 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이런 데 이제 미술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미술관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가 한창 작년에 에듀테크 연수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면은 작품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품별로 이렇게 그 스트릿 뷰를 볼 수가 있어서 직접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미술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알고 나서 그 저희 또 이제 작년에 저희 메이커 교육 같이 연구하셨던 또 잠원초등학교 김현진 선생님께서 루브르 박물관은 이 직접 이제 들어가서 360도 화면으로 VR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또 보고 아이들에게 요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앤컬처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글 아트앤컬처 땡큐. 들어가시면은 네. 선생님 VR, AR은 어떤 어플 쓰신 건가요? 저는 어플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코스페이시스예요, 선생님. 그 코스페이시스에서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 휴대폰으로 그 작품 재생을 누르면 VR로 체험하기, AR로 체험하기, 360도 체험하기 이렇게 세 개가 클릭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VR을 누르고 VR 기기를 쓰면 진짜 이제 VR 기기에 딱 맞게 애들이 만든 작품이 나오고요. 아니요. AR은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고 VR은 카드보드로 접속을 했습니다. 360도도 마찬가지로 카드보드로 접속을 했어요. 태블릿과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그걸 이제 재생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앤컬처 여기 딱 치시면은 들어오시는 기본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더보기를 누르셔서 컬렉션을 누르시면은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제공하는 많은 미술관들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에 있고 막 여기 내셔널 갤러리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제가 모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모마에 들어가면 제가 별에는 밤을 좋아하니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면은 증강현실로 보기와 스트릿뷰로 보기가 나오는데 증강현실로 보기는 그 애들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고 스트릿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 전시장이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네, 이렇게 앞에 다가가면은 여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성룡 선생님 직접 다녀오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여기는 갔었어요. 네, 너무 좋죠. 맨하탄 가면 거기 가봐야 된다고 네. 가봤죠. 좋더라고요. 우리 또 호기심이 많아서 네. 그 서베이 타고 할렘가 가서 걔네들은 어떻게 사는 거 한번 봤죠. 할렘가까지 못 갔는데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 갔다가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되네요. 같은 장소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미정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아이들, 저희 반 아이들만 해도 아이들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커서 최대한 이걸 맞춰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화면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인공지능 교육 역량 및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최대한 저는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인공지능 분류 방법과 뭐 이렇게 이제 지식 그래프 그리고 기계학습 원리 체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알려주는 거는 사실 중학교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최대한 요 범위 내에서 저는 하려고 하고요. 사실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몇 살이든 저는 몇 학년이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외하고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은 중학교 내용이 맞아서 혹시 그게 좀 우려되신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거는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서혜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변수를 n 말고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걸로 바꾼다면 교육과정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수학 교육과정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수학 교육과정상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정보교과에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연구에서 서혜진 선생님인가요? 다른 선생님의 강의 때도 똑같이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보교과에서는 조금 저희가 선행학습을 구분짓기가 좀 어려서 수학은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도형은 내각의 합, 외각의 합은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 외각의 합은 중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초등학교고 어디까지가 중학교고가 없고 실제로 초등학교 실가 교과서의 정보 단원을 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로봇을 코딩해서 로봇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위두나 레고 스파이크 이런 걸 활용해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을 작동시키게 해서 뭐 쓰레기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전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컬러 코딩을 하고 그런 이제 오조봇이나 네오봇 이런 걸 활용하는 거는 1, 2학년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고요. 5, 6학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단계는 많고 아이들의 역량도 그만큼 되는데 또 이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거를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정 선생님의 걱정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선생님. 네, 통일이 되어야 격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랑 정말 다르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린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배우는 입장이라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배워가는 과정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메타버스를 이제 전면 등교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교육계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에 또 메타버스 관심 있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문경찬 선생님 직접 MS도 하고 계시고 서혜진 선생님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해서 뭔가 저희 연구회 안에 작은 분과처럼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팀 프로젝트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서 직접 저희끼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주리 선생님께 드린다고 했던 게더타운처럼 뭔가 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들 교육과정별로 좀 선생님들께 많이 나누고 좀 뿌릴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선생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만든 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오늘 너무 그렇죠. 네, 감사한 마지막으로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네네네. 드릴게요. 어떤 플랫폼을 가르친다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튜토리얼과 매뉴얼을 내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요즘같이 들어보지 못한 여기서 요즘 제가 처음 들어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페어덱 네, 그런 것도 있고 AI 도구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 사이트가 넘쳐나는 것 중에서 엄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떤 경로 아니면 어떤 쪽으로 주로 이렇게 그 도구들을 접하시고 그리고 엄선을 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엄선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많은 이제 선생님들의 연수와 유튜브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저희 반 제 기준은 그래요. 저희 학교가 나름 강남에 있지만 또 이제 아이들은
같은 11살이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엔트리를 지금 했으면 절대 스크래치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이 블록이 무슨 색깔이 뭔지까지 애들이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흐름은 파란색이야. 이거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그러다 보면 저도 당연히 공부가 되고요. 코스페이시스는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메타버스를 알게 되면서 시작했는데 저의 도전이기도 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너무 부끄러운 게 그 서혜진 선생님하고 처음 제가 이 연구에 들어온 지 한 2주, 3주밖에 안 됐을 때 코스페이시스 활용 연수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500%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연수를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좀 많이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은 용기를 줍니다.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매일 보는 사람 중에 가장 지성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는 건 선생님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걸 선생님이 못하면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왜 못해요?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에세이에 담으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지 않을 것과 저는 지금 쓰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코스페이시스와 이 이제 엔트리밖에 게더타운? 없는데 엔트리. 네, 게더타운은 이제 제가 활용하는 거고 아이들하고 하는 게더타운은 아이들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는 거고요. 애들이 뭐 빌드를 하지는 않고 아이들이 하는 건 엔트리와 코스페이시스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고민이 서혜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고민이 마인크래프트 에듀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그거를 하려면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100%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서 좀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꼭 선생님들께 많이 나누고 선생님들께 꼭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서혜진 선생님께서 뭔가를 완벽히 알려고 하면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몰라도 어린이들의 집단 지성을 합치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너무 이 분야 업데이트가 자주 돼서 just do it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일단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다. 네, 하고 보자 이런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연구회 자체가 좀 이제 어쨌든 선도적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교원들이 모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통틀어서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분야에서는 지금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지만 예를 들어서 그림책 활용 수업은 하나도 모르고 선생님들께 또 다른 저명하신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듯이 저희가 이 분야에서 뭔가 연구를 열심히 했다면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께 이걸 좀 쉽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공부하느라고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로 열심히 살면 건강도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엔 저는 또 좀 하고 있어요. 좋은 일로 하면 좋은 긍정 에너지가 생겨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수도 있는구나. 제가 요즘 약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은 다 좋은 일로 바쁘시니까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주리 선생님 그리고 이미정 선생님이 또 특별히 더 많은 질문과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의미가 되게 깊었던 수업설의 나눔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게 해서 강의도 이렇게 조금 짧게 하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못다한 이야기 또 이게 또 피드백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참여진 선생님도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하시니까 좀 에너지가 더 생기신 걸로 제 눈에는 이루세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너무 많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예,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가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더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랬던 아주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소감 나눔 하시기 전에 그러면 다음이 바로 또 황종호 선생님께서 수업설의 나눔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럼 이유림 선생님 마지막 소감 말씀 듣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종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인데 먼저 이제 아까 그 사례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인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그 인공지능 개념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역사,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그 뭐야 제가 수업 사례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외에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애들 전공과는 정보 처리 기사 이거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실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대학교 이상자한테 주는데 요새 바뀌어서 과정평가형 실기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이혜린 선생님인데 게더타운에서 이제 다른 적정기술학교에서도 게더타운에서 이렇게 잘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찾아서만 봐도 이제 3월 달에 한 건데 충북교육청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제 오픈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산업체나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ESG하고 유엔이 지속 발전 가능한 17가지 목표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세, 뭐 인류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한 이슈가 되는데 저희가 적정기술 학회에서 올해 아이디어 스케치 대회의 주제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나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겟더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걸 소개할까 그 생각 그 세 가지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아까 말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음식점으로 말하면 그냥 뷔페식이에요. 이게 어느 걸 취하에 따라서 그쪽 부분에서 중점을 주어서 좀 준비를 할게요. 제가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인공지능 기본 원리, 이론, 개념 이거 휴경 공고에서 하는 거 그걸 휴경 요구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세 개 다 믹스해라 하면 믹스하고 아니면 요즘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하는 실기하는 걸 좀 위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하고 게더타 산업체 헷갈리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쪽을 중점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네. 마음대로 저는 마음대로 하는. 선생님, 네, 저는 선생님 올려주신 그 자료 진짜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거 이제 진짜 처음 저희 거기가 어디죠? 휴경여고. 네, 휴경여고에서 네, 연수하듯이 해주셔도 너무너무 많은 선생님들 도움 받으실 것 예, 같고요. 한 번 왜냐면 정도는 모두가 저희 연구에서 맞아요. 말씀대로 정리해 네, 주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온라인 올라오신다면 또 다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자료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해주셔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위주로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진학률이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번에 저기 뭐야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인공지능 대전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 발표 세미나 중에서 메이저 맵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학 진학하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걸 맨 끝에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올려놓은 거에서 전부 왜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준비를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유린 선생님 소감.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소감이 다 나와버렸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선생님들께 뭔가 큰 흐름을 잡고 막
깊은 뭔가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사례 나눔을 많이 해드리고 선생님들께 아이디어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소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사례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시는 서희sam하고 이룬 선생님은 우리 연구의 MZ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이신 것 같아요. 항상 반갑습니다. X세대로서 항상 귀하십니다. 자주 맞아요. 뵀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이어가셔야 되실 분들이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리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